자, 위험관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위험입니다. 여자를 어장관리하는 것도 위험관리입니다. 이 여자가 언젠가 모르게 빠이빠이 했을 때 다음 대타를 구비하는 것도 위험관리다 이거죠. 모든 인간의 행동은 위험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 중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보험에서 담보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다. 근데 그거를 못 받을 수 있는 위험, 보험에서 담보 안 하거든요. 투기적 위험이니까. 신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번에 돈이 한 50억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성공할 거냐 말할 거냐. 그 위험도 사실은 중요한 위험인데 보험에서 담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위험 관리는 순수 위험 관리보다는 오히려 순수 위험 관리는 보험으로 넘겨버리고 나머지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은 위험 관리를 주로 하죠. 파이낸셜 리스크, 재무 위험을 관리한다든가 우리가 투자 위험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상품 위험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인사 관리도 사실은 위험 관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위험 관리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위험 관리는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위험 관리는 5단계는요, 인간 행동 5단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행동 5단계로 갑니다. 갑돌이가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골목에서 평소에 그리던 여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뿅 갔겠죠. 그게 뭡니까? 위험의 인식이죠. 먼저 이제 파악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변에 바자바자 접근하면은 실패 이율이 있죠. 다른 남자가 있나 없나부터 시작해서 탐문 조사를 하죠. 여러 가지 탐문, 뭘 좋아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탐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접근하면 될까? 1방법이 성공 안 하면 2방법, 3방법, 4방법 이렇게 해놓고 최적의 방법이 뭔가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죠. 그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 선택했어요. 실패입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고 그 중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드백이 나오죠. 첫 번째 방법에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이 안 되면 다른 거 하겠죠. 이게 우리가 인간 행동 5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험관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 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위험관리는 사전적 목적과 사후의 목적이에요. 자, 사전은 손해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자, 손해가 없어요. 이거는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죠? 근데 보험을 통해서, 위험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전보라고 하죠. 전보라는 걸 채워졌다 이거죠. 자,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관리는 어떤 목적이냐? 첫 번째, 안심이죠. 불안한 감을 제거하는 거죠. 사고 나기 전에 내가 불안한 걸 제거했다는 거죠. 자, 자동차가 있는데 보험을 안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운전하면서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내가 자동차 보험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끼어 들어와서 갑자기 하다 보면 사고 나면 나도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 안 들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보험에 들었으니까 안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규를 준수할 수 있죠. 보험을 강제보험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보험을 들음으로써 신뢰가 향상된다. 신뢰가 정진되죠. 신용이 정진되고. 그게 신용등지를 써서 하나 더 썼어요. 신뢰라든가 신용이 증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부탄가스를 샀어요. 가스레인지죠. 휴대용 가스레인지 보면은 거기다가 무슨 보험회사에 1억 배상 책임 가입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딱 봤더니 여기로 붙어 있고 안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는 거 사죠. 그렇잖아. 그게 뭐예요? 신뢰당, 신용이 더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신뢰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보험이다. 수출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수출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보험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신뢰를 올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수출을 했는데 못 받고 자꾸 뛰면은 거래처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이 새끼 돈 못 받아 맨날 못 받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거래를 안 하겠죠. 금융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돈을 빌렸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그러면 집에 화재보험 넣으라고 그래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뭐예요? 불나가지고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보험 들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화재보험 넣으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신용증대란 말이에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신용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걸 올려주는 것도 이것도 사전적 기능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을 지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이것들이 다 사전적 목적이고 자 손해가 발생했어. 돈이 들어왔어요. 만약 돈이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안 들어왔다면 망하겠죠. 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그러겠죠. 안전적 성장이 안 되겠죠. 선생님 보험을 넣는데 안정적 성장하거나 경영하고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적으로 자 생각해요. 보험료 내가 이번에 1,000만 원을 냈어요. 사고 안 나면 사고 안 나는 게 사전적 기능이잖아요. 사고 안 나면 경영에 이익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사고 안 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관리의 사후적 목적은 사고 나면 1,000만 원에 나갔는데 돈이 2천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이. 보험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망해버리거나 아니면 안전적 선장을 못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사전적 기능에는 빼고 그거를 사전적 사고 안 났을 때는 오히려 보험료가 안 나갔으면 내가 더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경영을 안전하게 한다든가 이거는 사후적 기능이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사전적 기능하고 사후적 기능 이해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스에 넣죠. 자, 우리가 위험관리 방법으로 크게 손실통제. 자, 우리가 손실통제를 로스 컨트롤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 리스크 컨트롤을 말을 써요. 자, 로스 컨트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로스 프리벤션이에요. 이거는 예방이란 뜻이에요. 사고 예방이에요. 사고 예방.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빈도를 줄이는 거죠. 빈도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로스 디덕션이에요. 디덕션은 손실을 감소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잠재적이란 말이 나와요. 잠재적 손실의 감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고 나기 전에 저런 조치를 하면서 사고 난다면 손해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게 잠재적 손실이에요. 사고 나서 불이 막 나고 있는데 그때 손실을 감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를 감소하겠다. 이게 잠재적 손실의 감소예요. 자, 뭐가 있습니까?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는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고 나자마자 스프링이 딱 돼가지고 회사 전체가 다 공장 전체가 망가질 거를 갖다가 일부만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방화벽. 저는
방화벽을 한 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방화벽 안에 갇혀버렸어. 불이 났는데 방화벽이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갇혀버리더라고. 그러면 불이 나니까 쫙 내려와서 그 안에만 타주는 거죠. 그럼 다른 데는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없지만 심도를 줄인 거죠. 에어백도 그죠?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인 건 아니죠. 그런데 뭘 합니까? 자, 심도를 줄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잠재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고.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 음주단속한다. 음주단속이 로스 프리벤션이에요? 아니면 로스 리덕션이에요? 프리벤션이죠. 음주단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날 술 안 먹고 가든가 아니면 대리운전 불러서 가겠죠.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음주단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대리운전 시키겠죠. 음주단속의 프리벤션. 자, 금연. 심장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연한다. 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연한다. 이게 위험 회피냐 아니면 로스 리덕션이냐는 거죠. 위험 회피에 해당되면 금연하면 암 안 걸리면 우리가 암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 회피예요. 근데 금연하더라도 암은 걸리는데 확률이 줄어든다. 이건 로스 리덕션이에요. 근데 로스 리덕션이 아니라 로스 프리벤션이에요. 왜? 손해를 줄이는 건 아니니까 프리벤션이죠. 그죠? 안전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충분한 게 휴식을 취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름종이 같은 것들을 별도로 보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스 프리벤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 프리벤션하고 로스 디덕션을 합쳐서 로스 컨트롤이라고 해요. 로스 컨트롤 앤드 또는 리스크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스 컨트롤, 특히 요거보다는 우리가 로스 컨트롤, 리스크 컨트롤 하면 리스크 위험 관리하고도 좀 헷갈리니까 로스 컨트롤로 많이 합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기법 중에 하나가 위험 재무 관리라고 하죠. 위험 재무 관리. 자, 로스 컨트롤은 뭐냐 그러면은 사고를 줄이거나 손해를 줄이는 거죠. 근데 위험 관리 기법은 사고 났을 때 돈이 어떻게 충당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위험 관리는, 자, 위험 관리를 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요. 그게 뭐니까 로스 컨트롤. F를 낮추거나 심도를 낮추는 거죠. 그렇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 후 사고를 처리하는 비용이 생기겠죠. 이 비용, 자금을 우리가 비축하는 것, 자금을 어떻게 비축할 것이냐, 자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위험 재무 관리인데, 위험 재무 관리는 두 개예요. 자금을 자기 스스로 확보해 두는 방법하고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죠. 보험에 가입하는 거.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것들이죠.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들어오죠, 돈이. 그죠?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에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고를 복구할 수 있는 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놓는가 하는 것들을 무슨 관리라고요? 위험 재무 관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험 재무 관리 중에 하나가 해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해칭은 순수 위험에서는 해칭이 없어요. 다 투기적 위험이에요. 선물 시장을 한다든가 외환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물 시장. 그러면은 A라는 증권이 있고 B라는 증권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하냐? 상관. 그래서 트레이드 업 릴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상반관계, 상반. 서로가 반대란 말이지, 반대.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서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 100이라는 돈이 우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20이 생겼어요. 그러면 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요리 돈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방법이에요? 위험 재무관리예요. 마이너스 되는 것을 다른 돈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위험 재무관리 방법이 해칭이 뭐냐? 해칭이 뭐냐 그러면 투기적 위험에서 위험 재무관리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두 개 상반되는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을 해칭이다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위험 재무 관리 방법에서도 우리가 해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써두는 거죠. 자, 빈도하고 심도를 한번 나눠서 4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를 A 볼까요? 자, 빈도가 낮고 심도도 낮고 이게 일용이죠. 가끔씩 생기는데 돈도 조금 나가요. 가끔씩 생기는데 돈도 조금 나가요. 만전필 잃어버렸다든가 운동화 잃어버렸다든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담보해요? 보험 들어요? 볼펜 잃어버렸어요.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 더 사면 되죠? 용돈도 처리하죠? 그러니까 위험의 보유예요. 보유하고 경상비로 처리를 하거나 조금 더 돈이 많이 있는 거는 저금해서 쓰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자기 보유를 하고 보험에 안 들고 자기가 처리해버리죠. 자, 위험에 자기 보유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손해난 그 경제 주체가 스스로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보면 하이 로우예요. 빈도는 높아요. 심도는 작아요. 다발로 발생하는데 심도는 작아요. 자, 그러면은 발생 빈도를 좀 낮춰야 되겠죠. 로스 컨트롤 중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로스 프리벤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심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자기 보유라. 자기 보유. 자, 그러면 여기 이 유형이라고 그러고, 자, 3은 뭐냐 그러면 빈도는 노는데, 그죠? 빈도는 노는데 심도는 커요. 자, 가끔씩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심도가 크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심도가 클 수가 있죠. 그죠? 네. 삼성물산은 1,000만 원이 심도가 적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심도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에서 경제 주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빈도는 작은데 심도가 크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보유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해야지. 그래서 이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빈도도 크고 심도 더 커요. 맨날 발생하는데 발생할 때마다 막 거액 소리가 팡팡팡 터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돈 벌어갖고 거기다 다 하고 있다든가, 물건을 팔았는데 맨날 문제 생겨가지고 파는 돈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금이 와요. 그러면 그 물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자, 이때는 로스 컨트롤을 해보고, 로스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적절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위험 회피를 한다. 회사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안 파는 거죠. 자,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만든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터져가지고 손해배상금이 판매 수익보다 400% 500%가 나가요. 그러면 그 물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죠. 그게 회피라는 거예요. 회피.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자, 우리가 위험 이론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도미노 이론하고 위험 방출 이론이에요. 자, 우리가 도미노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넘어뜨리면 터져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미노가 사회적 환경, 인간의 과실, 위태, 사고 발생 이런 연속된 것이 있는데, 자, 이게 인간의 과실이 있고, 상황, 이런 거 쭉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과실만 없으면 사고 안 난다는 거죠. 위험한 상황이라도. 그죠? 인간의 과실이 결국 기여해서 이게 넘어지고 사고 났으니까 요것만 없다 하면은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사고 안 난다는 거죠. 이게 도미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도미노 이론은 무슨 얘기냐? 위험 요소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론이죠. 자, 돈이 좀 덜게 들겠죠? 적게 들어요. 사람에 대해 집중하니까. 근데 사람이 일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렇게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 말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위험을 발생하는 다른 요소들에 집중해서 그 요소들을 자꾸 없애주는 거. 그죠? 우리가 에너지 방출 이론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가 이게 에너지가 모여져가 축적돼 있어 펑 터지면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펑 안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니까? 에너지가 펄 터질만 하면은 에너지를 분리해버린 거죠. 분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펄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거죠. 기계를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미리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도미노 이론은 사람 중심 이론이고 사람이 주주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안 난다는 얘기고, 에너지 방출 이론은 어떻습니까? 실제적 위험을 중심으로, 그래서 공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 방출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상반된 이론이죠. 하겠습니다. 자, 손실 회피를 보겠어요. 자, 우리 손실 회피는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죠. 자, 자동차 위험이 있으니까 나는 자동차를 안 사겠다. 나는 화재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을 안 사겠다. 그죠? 나는 출산하다가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애를 안 낳겠다. 전부 다 그래버리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생산을 안 하겠다. 망하겠다는 거고, 인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죽겠다는 얘기밖에 되냐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우리가 현재는 위험에 직면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회피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 회피는 언제 이루어지냐? 로스 컨트롤이 안 돼요.
로스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근데 발생하면 심도가 커요. 그리고 보험도 안 받아줘요. 그거 한번 발생하면 극단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효보다도 잃어버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만 부분적으로 위험 회피 방법을 쓰는 거지, 위험을 회피한다고 해서 다 효율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로스 컨트롤 보겠습니다. 자, 로스 컨트롤 그러면 아까 두 가지가 있죠. 프리벤션과 리덕션 이렇게 되겠죠. 프리벤션에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이는 거죠.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로스 리덕션은 잠재적 손해를 줄이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빈도를 줄이는 걸 보면 안전교육이라든가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공장에서 위험물을 제거한다든가 암 예방을 위해서 금연을 한다든가, 암 예방을 위해서 금연하는 것이 우리가 뭐는 아니라고요? 위험 회피는 아니라 그랬죠. 왜? 그렇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건 아니니까. 줄일 수는 있지만 암은 안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자, 감소는 스프링쿨러, 방화벽 설치, 자동차 에어박 설치죠. 그래서 자, 위험을 분리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개가 같이 있게 되면 사고 날 때 같이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 분리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볼게요.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원료를 제공받는 것들을 한 회사가 계약해서 독점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하고 B 기업은 원료를 C, D, E 세 공장에서 받아요. 근데 A 한 공장에서 받으면 훨씬 더 저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물량도 비용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 세 공장에서 받은 이유는 뭐겠어요? 리스크 세퍼레이티드라는 거죠. 분산이라는 거죠. 왜? 여기서 불나버리면 여기는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도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현대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울산에 하나에서 만들어갖고 크게 만들어 놔두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물류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저기 광명에다도 놓고 저기다 딱 이렇게 놔느냐 이거죠. 그 위험 분산이. 물론 위험 분산하고 거리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위험 분산에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옮겨요. 중국에 있는 짜오증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마약을 밀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20사람한테 따라서 조금씩 분리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위험관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뭐예요? 위험의 분리죠. 한 놈 걸려도 그 중에서 일부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위험관리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위험관리를. 자, 그러면은 차에 있는데 한 차에다 몰아넣지 않고,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을 한 배에다 다 보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배 한 배에다 보지 않고 세 배로 나눠서 보낸다. 분리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한 자동차에다가 다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나눠서 보냈다. 다 위험 분리들이죠. 그리고 공장도 한 곳에다 몰아넣지 않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다. 다 위험 분리들이죠. 이것들이 다 우리가 위험 분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위험 분리가 사고 발생 심도를 줄일 수가 있죠. 사고 발생 심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해놓은 거, 원본을 놔두고 복제를 해놓은 거, 그다음에 격리는 장소적 분산, 공장을 두 군데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장소적 분산, 공간적 격리. 자, 공간적 격리는 뭐예요? 공장에 놔두라도 서로가 분리해서 여기서 불나더라도 이쪽으로 안 가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죠. 분리. 그다음에 운송 대상에서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분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위험의 자기 보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험 관리 중에서 우리가 로스 컨트롤을 설명했어요. 로스 컨트롤, 오케이? 로스 컨트롤에서 로스 프리벤션과 로스 리덕션을 생각했죠. 로스 컨트롤이 안 되면 로스 어보이던스, 위험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로스 컨트롤, 로스 어보이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게 이제 위험의 자기 보유, 셀프 리텐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셀프 리텐션은 아까 위험 관리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위험, 재무 위험 관리라고 했죠. 재무 위험 관리 이꼬르 사고 후에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의 관리. 사고 후에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의 관리. 그죠? 사고 빈도를 줄인다. 뭐? 로스 프리벤션. 사고 발생했을 때 잠재적 손실을 줄인다. 뭐예요? 로스 리덕션. 그 다음에 사고가 났어.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뭐죠? 재무 위험 관리고, 재무 위험 관리의 한 파트 1번이 우리가 보유라고 하는 거죠. 셀프 리텐션이죠. 자, 위험 관리 공부에서 들어와요. 그것만 잘 보면 돼요. 자, 근데 보유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요. 자, 보십니다. 자, 발생할 수 있는 심도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자, 기업의 자본금이 5억이에요. 근데 사고 나면 20억 정도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유할 수가 없죠. 사고 나면 최고치가 200이야. 그건 보유할 수도 있죠.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할 수 있는 위험은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무계획적으로 위험 보유하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사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안 할 수가 없어. 먹고는 살게 해야 돼. 근데 로스 컨트롤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받아줘. 근데 위험 회피하려니까 죽을 것 같아. 회피 방법도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사고 나면 죽지 뭐. 그럼 하는 거죠. 사고 나면 죽지. 자,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후진국들 보면 극단적인 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먹는데 급한 사람들은 무슨 탄광이나 막 이런 데 들어가서 하루 마셔서도 먹고 또 하나 더 먹고 그런데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요? 위험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위험 관리 하려는 거는 주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들이 무계획적이죠. 경상 비용으로 감안한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돈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뭐예요? 로스가 굉장히 작은 거죠. 우리 정도 되면은 경상비로 처리하면 10만 원 이내. 100만 원 넘어가도 우리는 경상비가 잘 안 되잖아. 우리 그렇잖아. 돈 있는 놈이야 뭐 1000만 원도 한 1억 정도는 경상비야라고 하지만 우리는 100만 원만 넘어가도 떨리잖아. 1000만 원만 넘어가면 거대 손해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핸드폰 보험을 들잖아. 100만 원짜리 핸드폰 보험을 드는데, 예를 들어 정몽준 회장이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핸드폰 보험 드냐? 안 되지. 안 될 것 같아. 뭐 나는 모르죠.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기금을 적립하는 거. 돈을 좀 모아서, 그래서 사고 날까 봐서 돈을 모아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가보험, 그 다음에 자체보험자잖아요. 자, 위험의 크기가 이렇게 돼요. 자, 경상비로 한다. 위험이 잘 작은 거죠. 심도가. 적립금을 한다. 그럼 어떠면 그나마 조금 더 위험이 큰 거죠. 자가보험을 한다. 더 위험이 큰 거죠. 자체보험을 한다. 더 위험이 클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위험이 큰다. 그럼 어떻습니까? 보유 안 하죠. 정가죠. 오케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자가 보유하고
이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자가 보유를 하면은, 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자, 단점이 하나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사고가 나면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해요. 사고 발생 빈도가 1%예요. 근데 내가 위험을 보유하겠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합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투자하거나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냥 묶어놓은 돈이죠. 묶어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근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5만 원만 내고 보험을 가입하면 돼요. 그러면 4,995만 원은 내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5천만 원이 없어서 그냥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5천만 원도 대비 안 하면 무방비잖아요. 사고나 망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5천만 원 묶어놓죠. 현금 흐름이 좋아. 아까 돈이 묶어놓는 내가 자유롭게 쓰는 돈이라면 현금 흐름이 좋지만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돈이. 현금 흐름이 안 되죠. 근데 내가 보험을 들고 4,995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현금 흐름이 좋은 거죠. 그죠? 위험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전가시키는 게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 언뜻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는 5천만 원 가지고 있고 5천만 원 가지고 있고 얘는 5만 원 지출했기 때문에 5만 원만큼 현금이 적어졌으니까 현금 흐름이 나빠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보유 현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보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가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네. 그러면 이거는 현금 흐름이 좋은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보험료를 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경상이익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경상이익이 줄어들 만큼 세금은 절개되겠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으면 경비를 처리 안 했잖아요. 세금을 더 내죠. 그러다가 쭉쭉쭉 사고 안 나고 했다가 뻥 사고 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천 됐어요. 확 나갔어요. 그렇다고 세금이 전락하는 거죠. 그에만 세금이 안 내는 거지. 평상시에 계속 10년 동안 세금을 더 냈던 거죠. 그 10년 동안 덜 낸 거를 한 해에 다 모아서 덜 낸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세금이라는 건 누진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거, 외부로 보내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죠? 비용 처리하여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체 보유는 세금 절약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 하는 거죠. 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뭐 영어책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닌데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가 한 책을 좀 영어책을 보라 그래서 영어책을 좀 사가지고 보려면 힘들어요. 나이 많이 나가지고 보려면 단어 찾아야 되고 말이에요. 신도도 안 나가고. 근데 어느 영어책을 하나 딱 보아가지고 딱 첫 페이지 봤더니 Insurance is Love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미친 새끼 그랬죠. 보험은 사랑입니다. 뭘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가 맞더라고요. 자, 은행은 국가로부터 돈을 싸게 빌려와서 또는 예금자로부터 돈을 싸게 와서 돈을 더 받고 그 차액만큼을 노는 거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증권은 땅 따먹기라는 거죠. 어떻든 서로가 얘가 돈을 퍼야 내가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 땅 따먹기인데, 보험은 100명이 돈을 내서 그 중에서 한 명 사고 나면 도와주는 거죠. 상호부조라는 거지. 그래서 보험은 사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보험은 사랑입니다. 이론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왜 안 좋으냐 그러면, 자, 보험에서 보험을 넣다 보면 부가보험료하고 위험보험료가 있어요. 위험보험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험을 넣잖아요. 그러면 자, 부가보험료하고 위험보험료가 있으면 이렇게 부가보험료가 뭐고 위험보험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가보험료가 다 모집수당이거든요. 설계사들한테 주는 수당인데 앞에서 다 부가보험료를 이렇게 띄워버려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있다가 해야지 하면 하나도 돈이 없는 거야. 왜? 설계사들한테 돈이 이미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2년 부업도 했는데 50%밖에 안 나오고 뭐 40%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보면서 도둑놈 같은 거야.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랬을 뿐이지, 보험은 근본적인 이론은 상호 부조예요.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서로 돕는 거. 은행은 돈을 싸게 해서 돈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와서 필요한 사람한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차익을 먹는 거죠. 증권은 누군가 하나 돈을 퍼야 돼요. 고스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증권은 거래를 많이 할수록 자기들 이익이에요. 왜? 고스톱 칠 때 빨리 돌려, 빨리 돌려야 삥이 나가, 삥을 10%씩 뛴다고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보험은 상호 부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위험의 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남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죠. 자,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을이나 병한테 우리가 전가한다는 거죠. 떠넘긴다는 거죠. 트랜스퍼요. 자, 근데 보험자한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 나면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처리해 주는 거죠. 화재가 나면 보험회사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비보험자에게 위험 전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원청회사야. B라는 사람이 하청회사야. 근데 네가 하청받는 일을 하다가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네가 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맥주 회사예요. 근데 여기가 역이거든요. 그럼 맥주를 역에 갖고 와서 다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맥주를 실어서 전국으로 간다면 역도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역에서 요 맥주 공장까지 철로를 만들어서 화물차가 맥주 공장 공장으로 들어와 버려. 그래서 거기서 기중기로 해서 다 실어버려. 그러면은 여기 복잡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올렸다가 또 트럭으로 갖고 가서 또 내렸다가 또 기차에 올렸다가 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인 입선이라고 그래요. 2인 입선. 그러면 이 철로는 단지 누구를 위해서만 있는 철로냐면 맥주 공장을 위해서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맥주 공장에서 가끔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가는데
그걸 위해서 저철로를 관리해주는 사람을 따로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서 무슨 계약을 하냐 그러면 여기서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라. 이런 계약을 해요. 이걸 갖다 우리가 홀드 함리스 어그리먼트. 그래서 이걸 면책 특약이라고 그래요. 홀드 함리스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요. 자, D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있죠? 비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에 의해서 면책 특약 홀드 함리스 어그리먼트라고 있죠. 자, 근데 홀드 함리스 어그리먼트가 있다고 그래서 자, 피해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야, 나 면책 특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청구해 라고 할 수 있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계약은 둘문의 계약이기 때문에 배상을 하고 청구하면 얘가 주는 거지 얘가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면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생기겠죠? 내가 법률적 책임을 계약에 의해서 남이 책임져주면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역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소주 한 병 주면서 야, 너 내 책임 가져갈래? 그러면 바로 도장 찍어주죠. 오징어 하나 더 사주면 내가 2번 찍어줄게. 그래, 오징어 사주면 2번 찍고 다 찍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난 책임 면하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책임을 하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청구해서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서울역에 가서 해봐야 내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그럼 내가 주고 서울역 가서 야, 돈 줘봐 해서 소주 먹고 갸갸갸 하고 있는데 뭐야?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홀드 함리스 어그리먼트가 있다고 그래서 법률상 손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에 비해서 당점은 그 사람이 책임을 이행 안 할 때 어쩌겠냐 얘기지. 이번에 손해가 발생했어. 근데 20억이야. 그 사람이 파산 선고해버려. 그럼 못 받겠죠. 그리고 파산 선고를 안 했는데 처음에는 지가 계약을 하려고, 하청 계약을 하려고 아쉬운 마음에 그냥 도장 찍었는데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돈이 청구 들어가니까 법원을 상대로 이건 불공정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이 봤더니 이거 나쁜 놈 새끼 지가 책임질 거 왜 이쪽을 넘겼어. 이게 선량한 놈한테 불공정 계약이 모여니까 모여해버리면 뭐 이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보험자로 하는 방법은 불안전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시험에 나온 거 뭐예요? 자, 홀드 함리스 어그리먼트. 이건 무책특약인데 홀드 함리스 어그리먼트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면하는 거 아니다. 자, 두 번째. 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있다는 거죠.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있는데 서로가 위험을 일부씩 보유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돌이가 있어요. 갑돌이가 H 손해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조건을 보니까 자, 이 H보험회사에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10억이에요. 10억이야. 그런데 보험회사가 10억을 다 안 해주고 6억만 해주겠단 말이야. 6억.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일부보험이라고 그래. 자, 아버지 이번에 나 유럽 여행 갔다 올게. 돈 좀 주세요. 얼마 들어가냐? 500만 원이요. 200만 원만 줄게. 그건 뭐예요? 일부잖아.
나머지는요, 네가 알바해, 이 새끼야. 자, 그러면 아버지, 저 유럽 좀 갔다 올게요. 얼마냐? 500만 원이냐? 야, 500 가지고 되겠냐? 1000만 원 가져가. 좋은 할아버지죠. 초과보험이. 초과보험. 가서 회도 먹고, 빠질 곳 한번 땡기고, 그리고 청춘을 불살르고 왔나? 좋은 아버지죠. 초과보험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험가액이라고 표현해. 자, 보험가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치. 자, 메모해 보세요. 발생 가능한 손해의 최고치. 그 다음에 이거는 보험 금액이라고 그래요. 보험 가입 금액이는. 그래도 보험회사가요, 또 뭘 설정하냐 그러면요. 자, 보세요. 뭘 설정하냐 그러면, 사고 나면 200만 원은 네가 먼저 처리해라고 하죠. 디덕터블을. 자, 디덕터블은 뭐냐 그러면, 우리 차량보험 같은데 디덕터블이 50만 원이면 사고 나면 50만 원을 넘어야 보상해줘. 그러면 손해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밖에 안 해줘. 손해가 200이다 그러면 50 빼고, 200이다 그러면 50 빼고 150밖에 안 해줘. 먼저 피보험자가 디덕터블 금액을 먼저 부담을 하고, 디덕터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만 보상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디덕터블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공제면책이라고 그래요. 또는 소손해면책, 또는 보험공제. 이렇게 단어들을 보험학 교수들이 말이죠, 단어들을 각자 써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한글로 안 오고 뒤에다 영어를 표시해 주는데, 영어 해석을 보험학 교수들이 비슷한 용어로 막 써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보험 공제가 뭐예요? 그럴 게 아니라 뒤에다가 디덕터블 해놓는단 말이야. 디덕터블. 우리가 이번에 시험 문제도 보험 상한 이렇게 썼어요. 보험 상한. 보험 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상한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보상 한도란 말 쓰는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미티드라고 써놨죠. 처음에 보험 상한이 뭔지 한참 볼게요. 리미티드예요. 보상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일단 200만 원은 지가 부담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손해가 얼마 받냐? 4억 발생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먼저 부담하고, 자, 비례보상일 때는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으로 주니까, 이게 보험 가액이 10억이고 보험 가액이 6억이니까 10분의 6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 뭐 이거 지가 부담했죠. 10분의 4도 지가 부담했잖아요. 피보험자가 부담했잖아요. 자꾸 왜 이렇게 두고 있냐는 거죠. 불량물권이라는 거지. 불량물권이야. 응? 불량물권이니까 사고 발생률이 높으니까 자꾸 너무 많은 거 보상을 다 손해난 걸 다 보상해주면 그러니까 위험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나도 네가 상당 부분을 부담해라 이거죠. 근데 보험회사가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위험관리 잘해요. 그걸 봤더니까 디덕터블 없어. 보상 한도 막 높여. 다 받아줄게. 예. 그 대신 보험 좀 많이 내. 그런 거죠. 근데 사고 발생이 높잖아요. 그러면 디덕터블 까고, 그 대신 보험료 까줄게. 보상 한도도 까고, 보험을 까줄게. 사고 나면 너 일부 부담해. 자꾸 부담시키는 거예요. 보험료 낮추고, 대신 보험료 낮춰주고, 자꾸 부담시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사고 났는데, 손해가 1억 났는데, 보험회사 주는 거 보니까 4천만 원밖에 안 줘. 6천은 네가 부담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간의 공동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공동부담시키겠어요? 공동부담시키는 이유는 사고 발생률이 높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고 나서 상당 부분 손해를 부담시키도록 해야
피보험자가 위험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진짜로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디덕터블도 없어. 보상 한도도 막 풀로 받아줘. 그리고 보험료 더 받아. 아이러니컬하죠. 사고 발생률이 높으면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보험을 더 받아야 될. 사고 발생률이 작으면 보상 한도 낮추고 디덕터블 높고 비리 보상하고 막 악조건을 주면서 보험료를 조금 받아. 사고 발생률이 낮으면 다 풀어주면서 보험료 더 받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10억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보상 한도 좀 지금 이거죠. 요거 밑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6억을 넘어가면 이것도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것도 비리보상이니까 내가 일단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잖아. 10분의 6은 보상해주는데 10분의 4는 보상 안 해주니까 10분의 4는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부담하고 이것만 보상해주겠다는 거죠. 이 사이만. 이게 디덕터블, 보상 한도, 비리 보상.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뭐라고요? 디덕터블. 이걸 뭐라고요? 보상 한도.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안 해주는 거니까. 보상 한도, 디덕터블 금액을 초과하고 보상 한도를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 피해 보상이죠. 이 세 개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공동보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인슈어런스라는. 자, 공동보험. 자, 근데 공동보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A 보험회사하고 B 보험회사가 하나의 위험을 이렇게 둘이 인수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공동보험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의미는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가 위험을 둘이 분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동보험의 개념으로서예요. 그러면 지금 시험 문제가 뭐로 나왔냐 그러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위험 분담을 나왔죠. 그래서 공동보험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의 위험을 두 개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일부를 같이 하는 거죠. 자,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일부 보험에서 조금 노트를 제가 해놓은 게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노트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일부 보험을 때 가장 우리가 손해액에 대해서 아까 보험 가액분의 금액으로 보상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 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진도가 좀 빠르죠. 자꾸 하다 보면 늘어져. 하다 보면.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보험 가액은, 자, 갑돌이가 화재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험 가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쌍방이 몰라요. 자, 인천에서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보험 가액을 조사를 해야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보험 가액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비용이 몇백이라고.
몇 배. 보험료는 100만 원인데 보험가액 평가하는데 700이다 그러면은 만약 보험가액을 미리 평가한다면 보험료가 8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근데 사고 발생률은 0.04%야. 그러니까 보험가액 평가를 하다 안 해. 그리고 뭐만 정해요? 보험 금액만 정하고 끝나버려. 그리고 나서 화재가 나면 그때 가서 보험가액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충분하 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보험 들었는데 서베이에서 손해상사가 와가지고 보험가액 2억입니다. 그래버리면 손해액의 2분의 1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가액을 다 평가를 하고 나서 보험을 들면 보험가액과 일치시키고 할 수가 있는데 보험가액 평가를 안 해버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보험 금액을 막 3억, 5억 이러면 보험료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뒀냐 그러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의 예를 들어 70% 이상이면 보험을 다 70% 이상이라면 그냥 비례 보상하지 않고 다 줘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은 70%로 할 건지 80%로 할 건지는 보험회사가 그 약관마다 정하는 거예요. 딱 70% 정해져 있진 않아요. 80으로 할 수도 있고 70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험 금액을 6억으로 들었어요. 근데 시험장 딱 가서 욕을 넣었는데 나중에 평가해 보니까 보험 가액이 8억인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8분의 6밖에 안 주죠? 그죠? 근데 보험 가액이 6억이잖아요. 근데 보험 가액이 8억에 70%니까 얼마예요? 5억 6천이죠? 5억 6천 이상이면 6억 한도 내에서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액이 4억 났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4억 9분의 8분의 6을 주잖아요. 이거는 4억 다 준다는 거예요. 4억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7억 손해가 났다 그러면 얼마나 주겠어요?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6억만 주겠죠. 그런데 여기가요. 예를 들어서 4억을 들었어요. 그러면 4억 들었는데 얼마를 넘어야 되나요? 5억 6천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잖아요. 그러면 비례보상을 해요. 근데 비례보상을 하는데 아까는 여기다가 8억 분의 4억이, 여기랑 8억 분의 4억이잖아요. 여기는 5억 6천 분의 4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공동보험 조항을 적용하면 8억 곱하기 70%의 이걸 갖다 우리가 요구 보험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거의 실제 보험 금액인 어디입니까? 4억.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동보험 조항이라고 하는데 공동보험 조항이 나중에 시험에 또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어디입니까? 시험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비례보상을 하는데 조건부죠. 요구 보험 금액이 보험 금액이 요구 보험 금액 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례보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모가 보험 가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구 보험 금액에 들어가는 비례보상이죠. 조건부로. 자, 시험은 지금 조금 어려운데 요거 조금 다음 달 중순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데 자꾸 2번, 3번 설명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둘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얘기하면 1번, 2번 세 개를 나누는데 자, 여기 뭐예요? 아까 디덕터블이라 했죠. 디덕터블 먼저 부담을 하고 디덕터블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부담하죠. 요건 뭐예요?
보상 한도라 그랬죠. 자, 이게 일부 보험에서 비례 보상인데 방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가액분의 금액 비례 보상이 있고 하나가 이거예요. 공동보험. 자, 일부 보험에서 보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기출문제입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위험 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요 네 개의 해당, 이 네 개의 외 걸 하나 고르면 되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